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일단 이제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틀 좀 반등이 세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오늘 뭐 코스닥도 거의 3% 가까이 이제 급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종목들이 좀 많이 좀 회복이 됐을 거예요. 물론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2주 됐죠. 2주 동안 급락 나왔었는데 그거를 뭐 한꺼번에 다 메꾸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하락은 멈췄고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일단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저녁 방송 주제는 이제 강한 반등이 이틀 동안 나왔는데 강한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게 뭔지 요거를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 또 해외 증시하고 시황이랑 좀 비교 설명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좀 여기 뭐예요 종목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변동성이 있을지 없을지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쭉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좀 보죠. 네. 자, 아마 오늘 저녁 방송 이제 아마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먼저 하고 시작하냐면 지난주에 이제 지수가 이렇게 막 지난주에 떨어진 게 이만큼이에요. 그죠? 네. 지난주에 음봉 큰 거 3개 나왔죠. 그죠? 네. 그 중에 2개는 굉장히 컸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저녁 방송을 꽤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네. 원래는 이제 지수가 하락하거나 그러면 방송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은데 지난주에는 많았어요. 왜 많았겠어요? 네, 불안하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그죠? 네. 그다음 이제 어제하고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하고 오늘은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그거보다는 아마 사람이 덜 들어올 겁니다. 원래 반등이 좀 나오면 조금 또 뭐 마음이 좀 편해지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네 그래요. 그거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인간지표거든요. 네. 그만큼 지난주에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여기 지수가 이틀 연속 급반등이 나왔는데 자, 일단 볼게요. 바로 시작할 때 오늘 좀 할 얘기가 좀 기니까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잠깐만요. 지수가 언제부터 빠졌냐면 지지난주 월요일이 여길 거예요. 13일날 그래서 6월 13일날 직전 저점 여기를 시원하게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지지난주 일주일이 이만큼이었고요. 그 다음 주는 이만큼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아주 많이 떨어졌죠, 그죠? 네. 다른 나라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더 많이 떨어졌고 주말 동안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주말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전 세계 증시 급락 1위가 코스닥, 그 다음에 코스피.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그러니까 뭐 비유를 들자면 전교 꼴찌한 거죠. 전교 꼴찌랑 꼴찌에서 2등, 그죠? 네. 그거를 우리나라가 한 거야 이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증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확 빠져버리니까 걔네들 멘탈 다 나가버렸어요. 호박 2주 동안 속된 말로 두들겨 맞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은 이제 금요일하고 오늘날 이제 이틀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세게 나온 쪽은 아무래도 코스닥이니까 네, 코스닥 차트를 띄워놓고 얘기를 할게요. 네. 근데 아무튼 여기도 이제 똑같이 2주 전 6월 13일날 월요일날 이제 폭락 나오기 시작하면서 쭉 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아마 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은 여기죠. 캔들 2개. 네. 이거는 월요일날. 그러니까 지난주에 고점 대비 저점까지 따지면은 5%짜리 마이너스 5%짜리 하락이 3번 나왔어요. 네. 고점 대비 저점까지 쭉 이으면은 마이너스 5%짜리 음봉이 3개 나왔다니까요. 네. 그 정도로 지난주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등이 이틀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수요일, 목요일날 요거에 대한 자율 반등이에요. 네. 급락이 나오면 그 뒤에 반드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낙폭에 따른 반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 고춧가루 뿌리는 또 그 아저씨들이 있죠. 비관론자들. 네. 비관론자가 왜 비관론자인 줄 아세요? 네. 모든 걸 다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예, 매사에 다 부정적이에요. 비관론자들이 그래서 이제 비관론자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반등이 세게 나와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폭에 따른 일시적 반등이다. 그래서 다시 떨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뭐 미사오고 화려한 말을 갖다가 집어넣어도 비관론자는 비관론자답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사람들 뭐 믿어라 믿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왜냐면 그게 팔자거든요. 말을 좀 세게 하죠, 그죠? 네. 저는 막 이렇게 사정사정하면서 제 방송을 들으세요, 뭐 회원가입하세요. 전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죠? 네.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뭐 회원가입하라고 얘기할 때가 가끔 있지만, 뭐 제가 뭐 사정하듯이 하거나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녁에 하는 무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시면 안 들으셔도 돼요. 제가 막 사정하면서까지 여러분들 막 멘탈 잡아드리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멘탈을 잡아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정하듯이 그렇게 방송은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비관론자 얘기 듣고 싶으시면 들으셔도 돼요. 대신에 별로 좋은 거는 뭐 이렇게 좋은 결과는 못 얻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사람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맨날 떨어진대. 맨날 떨어진대요. 네. 맨날 떨어진다고 현금 들고 있으래요. 그래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불안한데 무슨 부자가 됩니까? 맞죠, 그죠? 네. 아무튼 이렇게 일시적인 반등이다. 지금은 약세장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감내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무튼 여기 이제 지수가 아무튼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수요일하고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에 급락했던 거 메꿔주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주에 혹시 그 얘기 기억하세요? 기억하신 분들은 얘기 들으면서 1번 찍어주시는데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체력을 좀 아끼시라고. 기억난다 1번 찍어보세요. 할 거 없다 지금. 그러니까 체력을 아끼셔라. 기억나세요? 네.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죠? 네. 특별하게 할 게 없으시니까 이럴 때 너무 신경 써서 체력을 다 방전시키지 말고 체력을 좀 아껴두시라고 그랬죠, 그죠? 네. 왜 그랬냐면 지금 쓰려고. 반등이 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급락이 세게 나올 때는 사실 할 게 없어요. 뭐 하실 건데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손절하면서 신세 한탄하는 거. 예. 손절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지만 손절하거나 신세 한탄하는 거 두 개예요. 예. 두 개 같이 하거나. 그럼 이제 낙폭에 따른 반등이 세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 내가 좀 일을 해야 될까요? 예. 반등이 나오다가 약간 멈칫거리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언제 일한다고요? 이렇게 확 끌어내릴 때는 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반등 나올 때도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올라오다가 어느 수준에서 잠깐 멈춰요. 멈춘 다음에 고민을 해요. 직진할까, 좌회전할까, 우회전할까. 그런 것처럼 잠깐 고민한다니까요. 왜 고민하겠어요? 이게 내일도 또 급등이 나올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약간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거기에서 고민을 한다고요. 한 번 더 올릴까, 아니면 눌렀다 올릴까, 아니면 횡보할까, 이렇게 셋 중 하나겠죠. 그래서 아까 직진이냐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 그렇게 비율을 둔 거죠. 여기에서 뭘 하셔야 되느냐, 반등은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특히 여기서부터 쭉 떨어졌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느냐, 꺾었다 올라오느냐, 아니면 꺾는 게 뭐 두 번, 세 번이냐, 아니면 꺾는 게 아니라 돌리다가 올라오느냐, 이 차이지, 즉 패턴의 차이지. 올라오긴 올라와요.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반등은요, 그러니까 주가가 끌어내릴 때는 다 떨어지고요, 반등 나올 때도 다 나와요. 거의 대부분. 왜냐면 억지로 다 끌려 내려왔으니까 반등도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뭐가 돌멩이고 뭐가 옥인지, 그죠? 옥인지 돌인지 옥속을 구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끌려 내려가고 다 올라오니까. 근데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딱 째려봐야 돼요. 언제요? 탁 올라오고 나서 힘이 없거나 재료가 바로 안 붙으면, 그죠? 네, 다시 떨어지겠죠, 살짝. 근데 탁 올라왔다가 버티는 게 있어요. 그거를 찾아야 돼. 왜냐면 모든 걸 다 손절해서 그걸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녀석이 차트가, 그러니까 뭐냐면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반등이 세게 나와서 원위치로 바로 회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좀 빨리 갈 가능성이 커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우리 회원들 이해 안 가시면 오늘 보유종목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간 거 하나 있죠? 뭔지 아시겠죠, 그죠? 네. 최근에 추천한 거 있잖아요. 종목 6글자 이하.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간 거. 그거 다 회복됐잖아요.
그죠? 네. 그런 케이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이 얘기했다고 갔다가 또 신용에서 몰빵 찍다 걸리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거, 요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확인하면 되냐면 잠깐만 이거 회복이 되게 빠르네. 그러면서 뭘 확인하셔야 돼요? 네. 다른 종목들은 뭐 하고 있나 봐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반도체 테마주다, 아니면 2차 전지 테마주다, 아니면 로봇 테마주다 그러면 잠깐만 얘만 그런가? 다른 것도 그런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방 보유 종목은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깔끔하게 다 판주식인데 세린 비엔즈라고 있어요. 세린 비엔즈. 지금은요. 잠깐만요. 지금은 잘 들으세요. 네. 선생님 코스피 바닥 나왔나요? 아니면 코스닥 바닥 나왔나요? 코스닥이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하수 중에 하수예요. 하수. 바닥 나왔나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점집을 가시라니까. 점집을 가세요. 예언이 필요하시면 점집을 가세요. 예? 바닥 나왔는 거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하는 얘기 있죠? 떨어진 만큼 다 떨어졌다. 네. 떨어진 만큼 다 떨어졌어요. 요번에 반대매매 일으켜가지고 신용 미수 쓴 사람들을 세력들이 거의 전멸시켜버렸어요. 전멸. 네. 전멸시켰다니까요. 하수구에다가 락슨물 있죠? 락스, 유한락스, 원액 같은 거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는 세균들이 그냥 전멸되겠죠, 그죠? 네. 요번에 신용 미수 쓴 사람들 거의 전멸시켰어요. 살균 소독시켜, 살균 소독.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냥. 특히 개별주 있죠? 개별주하고 대형주에서도 개인들이 많이 들어간 쪽이 있죠? 거의 그냥 살균. 네. 살균 시켜버렸어요. 네. 그냥 없애버렸다니까. 네. 싹 사라졌어요, 지금. 초토화 시켰어, 초토화. 네. 진짜 99.99%는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여기서 이제 이거 바닥 나왔나요? 바닥 나왔나요? 이거 물어보면 답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 하수예요. 그것도 속으로 이러실 수 있어. 아니 뭐 그런 거 물어본다고 하수라고 그래? 네, 제가 그랬거든요. 네,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 시절 때 그랬고 전문가 초창기 때도 그랬어요. 그놈의 지수를 맨날 맞추려고. 바보였어요. 바보 짓을 한참에 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본인은 바닥을 맞추고 싶은데 바닥 좀 맞추고 싶으려고 방송 들었더니 자기가 싫어하는 소리를 하거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저도 이제 오랫동안 그 생각을 해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바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수하고 종목 바닥하고 다 틀리거든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지수가 반등이 세게 나오죠. 그러면 지수가 여기에서 살짝 한번 꺾일 수 있어요. 좀 더 올라와서 꺾일 수도 있고 내일 바로 살짝 꺾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변동성이 있어요. 왜 변동성이 있냐? 변동성이 뭐냐면 전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낮아요. 다시 전저점을 이렇게 깰 가능성은 낮다고요. 다만 여기서 막 흔들면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있잖아요. 양봉 그러니까 5%짜리 오늘은 2.7% 급등 나왔는데 내일 마이너스 3%짜리 음봉 하나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주가가 떨어질 때 나왔던 악재성 뉴스들이 하나도 사라진 게 없어요. 해결된 게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문제, 인플레이션 그 중에 하나라도 해결된 거 있어요? 없죠? 네. 한동안 해결 안 될걸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악재라고 생각했던 그 뉴스들이 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마이너스 2%, 3%짜리 음봉 그냥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털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털면서. 이해되시죠? 네. 변동성은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아무튼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살짝 멈춰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린 비엔지. 예전에 이제 다 판 건데 이게 플라스틱 테마주거든요. 그래서 그죠?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아무튼 수익을 잘 내고 나왔어요. 세린 비엔지인데 이게 자 보세요. 지난주 수요일날 마이너스 9% 급락 마감. 그 다음에 목요일날 마이너스 17%. 잘 보시면 거래가 크게 있지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세게 떨어졌죠? 보이세요? 맞잖아요, 그죠? 자, 차트를 보시면 이 상태로 보면은 멀쩡해요. 차트 이거 이뻐요, 안 이뻐요? 이 상태에서 이쁘다 1번, 안 이쁘다 4번. 있는 그대로 그냥
실력이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차트 이뻐 보이세요? 아니면 안 이뻐 보이세요? 이뻐 보인다 1번, 안 이뻐 보인다 4번. 왠지 뭐 하나 양봉 하나 센 거 하나 나올 것 같이 안 생겼어요? 그죠? 난 이뻐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굉장히 이뻐 보이죠? 뭐 하나 나올 것 같고. 네. 자,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 안에 박스권에 갇혀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권법, 박스권, 그죠? 네. 갇혀 있다가 러시아 나프타 수출 제한 우려 때문에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탄소 중립, 뭐 친환경 얘기하는데 아무튼 뭐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인데 좋은 제품도 많이 만든대요. 박스권 돌파했네요. 돌파해놓고 이제 잘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가볼까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이 좀 2주 전부터 투매 나왔는데 그래도 버티고 있었어요. 6월 13일부터 투매가 나와도 세림 비엔즈는 그래도 악착같이 버티고 있었어요. 버티고 있었어요. 나 안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연기를 좀 하면 내가 이 박스권 내가 어떻게 돌파했는데 나 여기서 안 떨어질 거야. 나 갈 거야. 나 스펙이었다가 상장했는데 나 한번 크게 한번 가고 싶어. 막 거래를 막 터트리면서 막 박스권을 뚫었잖아요, 그죠? 나 갈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연기를 잘 못해요. 조만간 연기학원을 끊든지 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갈 거야 그랬는데 투매가 확 나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네?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세력 잘못이에요? 개인들 잘못이에요? 개인들 잘못이지. 세력이 뭔 잘못을 했겠어요? 이 어려운 와중에도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죠? 네. 누가 왼수예요? 네. 개인의 적은 개인이에요. 세력 욕 좀 그만하세요. 자, 금요일날 지수가 코스닥이 5% 반등 나왔죠? 근데 올라오다가 말아요. 그 다음에 오늘 거래를 조금 솟구치면서 24%까지 급등했죠, 그죠? 네. 그럼 뭐예요? 그렇죠. 원래 있던 자리가 요 가격대였는데 돌아왔네요. 이해가시나요? 이해되셨으면 저 7번 찍어주시고 오늘은 좀 번호 좀 많이 찍으라고 할 겁니다. 네. 돌아왔잖아요. 한 방에 회복된 거예요. 물론 조금 부족하겠지만 이 정도가 어디예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된다고요. 빨리빨리 회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사란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오늘도 힌트를 주시나요? 아니요, 힌트 안 드릴 거예요. 참고만 하세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종목 치고서 잘 가는 게 많죠, 그죠? 네. 왜냐하면 정말 금방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얘기도 안 꺼내요. 네? 그래서 좀 괜찮으니까 꺼내놓고 뭐 설명이라도 하지. 네. 진짜 뭐 내일 하한가 가거나 그죠? 상장 폐지될 것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거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괜히 얘기했다가 또 호기심에 타가지고 또 끌려다니시면은 그죠? 두고두고 또 제욕하고 다니실 건데 그분은 또 그분들이 피해보고 나 살아간 적도 없지만 그죠? 네. 진짜 안 좋은 종목은 얘기 안 해요. 네. 아니면 대놓고 얘기를 하든가. 네. 자, 세림 비엔즈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바닥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수 중에 하수라니까. 그냥 무슨 얘기라도 마음속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 네? 제가 한 얘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방송에 집중하세요. 네. 거기서 나오셔야 된다니까. 네.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 이제 세림비엔즈인데 이게 뭐냐면 순간 급락했다가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 여기에서 세력맘이에요 이제. 세력맘이라고. 뭐냐면 재료가 있건 없건 다시 더 올리고 아니면 눌렀다 올라오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세력 마음이에요. 그죠? 네. 세력의 마음은 여자의 마음보다 더 알기 힘들어요. 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분들은 그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거든요. 여자의 마음을 더 어떻게 알겠어요, 남자들이. 그죠? 네. 세력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올릴지? 그러니까 재료가 있어도 안 올릴 수도 있고요. 나와도. 네.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대신에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쉴 만큼 쉬었죠? 그죠? 네. 그럼 뭘 해야 돼요? 이거 왜 그러지? 금방 회복이 됐네? 금방 회복이 됐고, 여기서 보면 삐죽삐죽 들었다 놨다 했죠? 나쁜 게 아니에요. 세력이 나갔다기보다 뭔가 작업을 좀 해놨어요. 네. 작업을 좀 해놨다니까. 네. 근데 아무튼 폭락했다가 다시 살려보겠다고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게 무슨 테마주예요? 네, 플라스틱 테마주예요. 플라스틱.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프타. 플라스틱의 원료인 나프타. 네. 플라스틱 테마주가 몇 개 있거든요. 쭉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그러네? 그럼 뭐예요? 그렇죠. 네.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그러니까 테마주 중에서 살아있고 힘이 좋고 괜찮은 거예요. 뭐 중고차로 따지면 저도 옛날에 처음에 산 차는 중고차를 생애 처음 산 차는 중고차였어요. 네. 젊을 때였으니까 그냥 중고차나 이제 그 회사 끌었는데 네. 중고차도 잘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중고인 줄 알았더니 괜찮네 이거 뭐 그런 느낌? 네. 잘 보세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맨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 이 차트 보실래요? 질환지교 시큐리티.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네. 괜찮으니까. 정답이 어디겠습니까? 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저도 이제 웃으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이 차트 이거 회복될 것 같으세요?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1번, 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 4번, 신속하게 회복이 될 것 같다 7번. 147로 가보죠. 네. 뭐예요? 1번, 4번, 7번 중에 찍고 가세요. 회복이 있는 그대로 찍으세요. 그냥 느낌 오는 대로. 잘 안 될 것 같죠?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죠? 안 되거나 오래 걸리거나 그렇게 보이시죠, 그죠? 네. 이거 되겠어요, 이거? 그죠? 근데 이렇게 생긴 종목도 요즘 되게 많아요. 이걸 사라는 게 아니에요. 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따 강의하려고 내가 지금 준비해놓은 종목인데 네. 질환지교 시큐리티가 그렇게 불량한 회사는 아니에요. 얼마나 폭락을 많이 했으면 BPS, 그러니까 장부 가치보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신용도 1%밖에 안 돼. 시가총액은 300억. 내일 음봉 하나 나오면 저기 200억대 되고 200억대 되겠네. 초소형주죠, 초소형주.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폭에 반등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먹을 만한 게 있겠지만 진짜 좋은 건 뭐예요? 지금 뭐 하셔야 된다? 네. 저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보기보다는 순간 떨어졌다가 빨리 회복하는 게 있어요. 오뚜기처럼, 오뚜기 있잖아요, 그죠? 오뚜기를 툭 치면 걔가 누웠다가 천천히 일어납니까? 바로 휙 일어납니까? 바로 탁 일어나죠, 그죠? 네. 세게 치면 세게 나가 떨어졌다가 그만큼 더 빨리 탁 일어나잖아요. 그게 센 거예요.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저 쭉 찾아놨거든요. 근데 얘기를 못 해주겠어요. 왜냐면 또 사실까봐. 얘기해주세요. 싫어요.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업종은 얘기해드릴 생각은 있어서 적어왔는데 있어요. 별로 안 떨어졌고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솔직히 매일 장사 없거든요. 네. 가랑비 옷 줬다고 가랑비 옷 줬는다 그런 말도 있고 있듯이, 그죠? 또 매일 장사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투매 나올 때는요 거의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버틴 종목 거의 없어요. 근데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게 굉장히 빨리 회복된 게 있어요. 그거를 찾으라 이거예요. 그 앞에서 이제 할 게 없어서 체력을 비축해 놓으셔라 그랬는데 지금은 일하셔야 돼요. 아유, 올라올까요? 올라온다니까요. 세력이 매집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올려요. 여러분들이 백날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어차피 주가를 올리고 말고는 세력 마음이에요.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자의 마음을, 남자들이 여자 마음을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세력의 마음이에요. 그죠? 네. 그냥 알아서 올린다니까. 올려요. 자, 원전 테마 좀 보실래요? 우진. 차트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박스권.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박스권이었죠? 원전 테마주예요. 그러더니 들었다가 놓고 다시 올라가요. 시간에서도 좀 상승했거든요. 왜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처음으로 해외 순방 나갔잖아요. 해외 순방 나가서 뭐 어디 관광이나 다니겠어요? 다니신 분이 있긴 있었지. 근데 아무튼 뭐 첫 순방인데 관광 다니시겠어요? 열심히 또 일하는 모습을 또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애는 쓰겠죠, 그죠? 나가서 뭐 하겠어요? 유럽 쪽에 저기 원전한다는 나라들 많은데 만나가지고 뭐 하겠어요? 우리 원전 최고예요, 이러면서. 기자들이 또 이제 정권 초기니까 또 얼마나 또, 그죠? 네, 또 좋은 기사를 많이 써주겠어요. 정권 초기니까. 네. 옛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수소차, 그죠? 네. 되게 많이 나왔죠. 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요게
올리는데 아까 세린비인지하고 차트가 똑같죠. 박스권 돌파하고 잠깐 눌려 있었어요. 원전 테마주 옛날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힘이 좋은 게 있다니까 이런 거. 네. 그리고 요즘에 BH라고 있어요. 오늘 조금 올랐던데. BHI 뭔지 모르게 들었다 놨다 뭐 하고 있어요. 요번에 투매 나와서 좀 떨어지긴 했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시 감아 올려놨어요. 이해되셨으면 자 8번 찍으시고. 멀쩡하죠, 그죠? 네. 또 얘기하지만 난 추천 안 했어요. 우리만 고유 종목도 아니고 네.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네. 살아있잖아. 이런 거 찾으라고요. 이거 사라는 게 아니라 네. 살아있는 게 있다니까. 물론 낙폭과 대주도 있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얘기 드릴게요. 바닥 지금 바닥인가요? 전저점 깨지 않을까요? 전저점까지 또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이 바보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더 세게 얘기해 될 것 같아요. 아까 너무 순하게 착하게 얘기했더니 누가 물어보네 자꾸. 지금 지수 보면서 바닥인가요? 그거 하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왜 바본 줄 아세요? 기분 나빠도 상관없어요. 왜 바볼까요? 왜 내가 그 사람들 바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지금 주식사면 무서우니까 바닥에서 살라고. 안전하게 살라고. 고생은 하나도 안 하고 싶고 그냥 바닥에서 안전하게 주식 사고 싶어서. 그래서 바닥에 돈 넣었다가 반등 적당히 나오면 먹고 내려오면 또 다시 살라고. 잔머리 쓰는 거예요 이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위험할까봐 무서워서. 근데 그렇게 주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바닥이 어딘지 알 생각을 하지 마라. 제가 계속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떨어진 만큼 떨어졌다. 대신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더 흔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잘 참으셔라. 많이 힘들 거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이제. 급반등이 세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네. 여기서 뭐 하셔야 돼요? 또 얘기하잖아요. 바닥을 생각하지 말고 주식을 들고 있으세요, 그냥. 뭐라도 사서. 네? 바닥이 언제인가요? 백날 물어보세요. 바닥 맞췄다고 칩시다. 그게 돈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네? 금감원에서 바닥을 맞췄다고 기념으로 뭐 배지 하나 안 줘요. 그걸 왜 맨날 맞추려고 하겠어요? 바닥에서 주식을 사고 싶어서. 워렌 버핏도 그죠? 그런 식으로 주식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네. 하수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아까 미리 양해 말씀드렸어요. 번호 좀 오늘 많이 찍게 해드릴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네. 이쪽도 다 찍으세요. 무소TV도. 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지금은 찍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아셨죠? 네. 그런 거 그냥 궁금해하지 마세요. 네. 그게 하수라니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도 그랬다. 저도 그랬다고. 그죠? 네. 거기서 벗어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못 나온다니까 지금.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보시고 제가 이제 좀 전에 목소리를 높이죠, 그죠? 네. 거기다 시간 쓰시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신용 아무튼 잠깐만, 그러니까 요런 거 찾으세요, 요런 거. 네. 이슈도 있고 차트도 보니까 어머나, 그죠? 네.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때 이런 거 얘기해드리면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네.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본인 갖고 있는 걸 다 손절해서 또 일로 가. 본인이 갖고 있는 걸 다 손절해가지고 또 이쪽으로 몰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종목 얘기해놓고 항상 뒤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난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사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뭐 좋은 얘기하는 게 난 그렇게 무서워요. 갖다 찍어버리니까 자꾸. 다 보면은 무슨 도끼파 같아, 도끼파. 조직폭력배 같으세요, 도끼파. 도끼파가 있다니까요. 말만 하면 갖다 찍어버려요. 도끼파. 네, 아무튼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건데 가서 망가뜨리거나 그러지 마세요. 네, 부채 비율이 570%짜리요. 네, 누가 보면은 저기 보험회사인 줄 알겠어요. 저는 항상 이래요. 좋은 얘기 해놓고 이제 찝찝하다 싶으면 안 좋은 얘기도 같이 해드려요. 누가 보면은 보험회사인 줄 알겠어요. 부채율이 570%고 신용이 0.1%밖에 안 걸려 있어요. 신용이 0.1%밖에 안 걸려 있으면 되게 좋은 건 아닌가요? 아니요. 신용이 너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회사 상태가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신용 걸어주기도 뭐할 정도로 회사가 재무제표가 참 거시기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사기 싫죠, 그죠? 그렇죠. 네. 좀 전에는 이런 종목 있구나. 시간에서 놀랐어요. 내일 사야지.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갑자기 망설여지시죠? 부채를 들고 신용도 그러네. 네, 회사 좀 그런 거죠, 그죠? 네. 또 사기 싫으시죠? 네. 또 헷갈리게 해드릴까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네. 이런 회사들이 또 잘 가요. 대장준 여기서 나와. 그죠? 네. 대장준 여기서 나와요. 이해되셨으면 7번 또 찍어보시고. 재밌죠, 그죠? 네, 주식이 재밌다니까요. 네. 근데 또 대장준 여기서 나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뭔지 아시죠, 그죠? 네. 리스크가 클수록 얻는 것도 많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라니까.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기 한탑, 사료 중에 한탑 보고 뭐라고 제가 그랬죠. 잡주라고. 잡주라고 저거.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많이 갔잖아요. 네. 잡주의 치명적인 매력이 그래요. 네. 꽃뱀 같아, 꽃뱀. 꽃뱀 아시죠, 꽃뱀. 그 안 좋은 그죠? 네. 한 가정을 파괴하는 꽃뱀. 네. 꽃뱀이 치명적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치명적으로 이제 뭐예요? 네. 말아먹는 거죠, 이제. 화려하긴 한데, 그죠? 네. 뱀은 뱀이거든요. 네. 꽃뱀 같은 거예요. 물리면 가는 거예요. 네. 물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하시라. 뭐가 돈다니까요. 지금 이거 말고 좋은 것도 있어요. 원전 테마주 중에. 그러니까 내 얘기 안 하거든요. 지금 우리 회원들 추천할까 지금. 그래서 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좋은 건 얘기 안 해놨어요. 네. 이거 참고하세요. 사트나 이런 거 끝내줘요. 잘 만들어놨어요. 네. 이거 말고 여러 개 더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죽은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 네. 자, 그리고 아까 질환지교 시큐리티 다시 넘어갈게요. 제가 원래 준비했던 순서가 이게 아닌데 약간 섞였어요. 네. 질환지교 시큐리티를 아까 왜 보여드렸냐면 솔직히 이거 크게 봐도 살 마음이 안 생기죠, 그죠? 뭐야 이거, 그죠? 쫙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회사가 괜찮아요. 부채율도 낮고 유보로 높고 BPS는 4,300원인데 현재 주가 3,600원 저평가잖아요, 그죠? 네. 낙폭과대라서 그런 거죠, 순간적으로. 그럼 다시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약간 이 얘기를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려고 했냐면 솔직히 상장하고 나서 뭐 크게 올라간 게 없어요. 그냥 2017년 말 2018년 초에 한번 들었죠. 네. 이거 외에는 그냥 계속 이거 포함시켜도 사실은 계속 이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죠?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인 종목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주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회사긴 한데, 그죠? 네. 그런데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중국의 사드 보복, 이거 지난주 목요일인가 한번 강의했었죠, 그죠? 네. 그때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올라간 적은 없는데 큰 폭락이 나왔을 때 반드시 반등은 나와요. V자 반등. 그 다음에 여기 뭐 여기죠, 여기 거기잖아요. 코스닥 날라다닐 때 그때. 네. 그리고 저기 이 미국이랑 저기 북한이랑 전쟁 얘기 나왔을 때 그때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왔고, 거기 어디야 그 미중무역전쟁 터졌을 때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왔고, 그죠? 네.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왔고, 코로나 터졌을 때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왔고, 네. 코로나가 또 이제 뭐 2차 3차 유행한다고 폭락했을 때 다시 올라왔고, 그죠? 그랬어요. 네. 작년에가 대선주로 갔었거든요. 이거 작년에 윤석열 테마주였어요, 이거. 네. 그때 폭락했을 때 다시 반등 나왔어. 이게 뭐냐면 추세는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닌데 그래도 낙폭에 따른 반등은 꼬박꼬박 나오는 종목이었어요, 이게 차트를 딱 보시면 아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기 싫으실 거예요, 그죠? 이거 뭐 되겠어? 예. 대부분 돼요. 희망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된다니까요. 나중에 사지는 마세요. 언제 올라올 줄 알고 사시겠어요, 그죠? 네.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적었어요. 오늘 거래량이 22,000주예요 3,000원짜리 주식인데 22,000주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만원 먹으면 내일, 그죠? 네. 거래원 1등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라고요. 네. 회사에 별일 없어야 되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런 전자 얘기하면 다시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도 올라올 게 많을 거예요. 대신에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바로 올라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100분의 1이고요. 확률이 대부분은 올라오다가 한번 꺾으면서 올라와요, 이렇게. 아니면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가고 올라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직선이냐 N자냐 아니면 뭐 이렇게 W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패턴은 100% 몰라요. 왜냐면 세력맘이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네. 반등은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반등이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어떤 모양을 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림 그리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건 세력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지금은 이제 아껴뒀던 체력을 쓰셔야 됩니다. 어디에 쓰시라고요? 이런 종목을 찾기보다는 아까 BH 같은 아니면 세링 BNG 같은 저런 스타일을 찾아서 관련된 테마를 쭉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답 나와요. 그럼 어디에 지금 이제 그런 차트가 많이 만들어져 있느냐? 대손주. 그 다음에 놀라셨죠? 대손주요? 네, 대손주. 네. 원전. 네.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 특히 어디요? 곡물, 그 다음에 에너지 이쪽에. 곡물하고 에너지 관련주 쪽에 이제 많이 잘 돼 있어요. 회복이 빨라요. 네. 그 중에서 오늘은 평상시 얘기 안 하던 거 석탄 한번 보여드릴까요? 석탄도 에너지예요. 네, 그죠? 네. 석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석탄 중에 석탄 관련주 중에서 아까 시간에서 급등했던 게 GS 글로벌. 네, 요거는 이제 그 4월달에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뭐 석탄은 뭐 수급에 대해 좀 문제가 좀 생겼었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떨어지는 만큼 다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재료가 나와서 상한가를 바로 갔어요. 이게 그때 저점이 여기에요. 이해가세요? 여기서부터 상한가를 시작했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투매가 세게 나오는 바람에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빠르게 올라온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반등이 세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부터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석탄 관련주인데 개인들이 어디에서 많이 물렸냐면 여기서 엄청나게 물렸고요. 여기는 4,500원에서 5,000원 사이겠죠. 그 다음에 많이 물린 자리가 여기일 거예요. 3,500원하고 4,000원 사이. 네. 매물대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가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살짝 꺾었다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매물대 어딘가에 살짝 꺾었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살짝 꺾을 때 미국의 바이든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또 갑자기 투매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세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제가 그런 거예요. 바닥을 왜 맞추려고 하냐고. 어떻게 알아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차트에 보면 매물대가 있어서 어딘가에서 꺾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떨어질 때 전저점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물론 하시겠죠. 그러나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세력 마음이라니까요. 왜냐면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올라갔다가 살짝 꺾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푸틴 아저씨가 석탄 안 팔아! 이러면 이제 석탄 안 판대! 그러면서 이제 상한까지 치면서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살짝 이제 살짝 요만큼만 떨어졌다가 가려고 했는데 매물대가 있으니까 살짝 쉬었다 가려고 했는데 미국의 바이든 아저씨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확 떨어질 수 있어. 개인들이 놀래갖고. 그죠? 네. 그러니까 맞출 수 없는 걸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까 제가 바닥을 왜 자꾸 바닥 얘기하느냐 제가 승질을 내죠? 왜 승질을 냈겠어요?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 전문가들은요 저처럼 방송하면은 회원들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아니 무슨 전문가가 바닥도 얘기 안 해주고 바닥도 못 맞히나? 막 이래갖고 그 싫어하는 개인들 많아요. 보통 이제 저 전문가님 바닥이 어딜까 그러면 예 바닥은 말이죠 이러면서 막 코스닥 코스피에다가 막 온갖 선을 다 근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설명해 주면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다음날 되면 기억을 못해요. 서로 무슨 말을 했는지 서로 기억을 못해요. 네, 왜냐하면 내일 되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한 거예요 서로. 그런 거라니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에서 돈이 돌고 있고 어디가 버티고 있고 어디가 상승 준비를 또 하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게 뭐예요? 박스권을 뚫고 쉬고 있는 거 몇 개 보여드렸잖아요. 아니 박스권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거 살아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버리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한두 개가 올라와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 돈을 약간 챙겨가지고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찾으란 말이에요. 거기에 돈을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넣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면 돼요. 투매가 이렇게 세게 나왔잖아요. 반등이 나오긴 나오는데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살짝 멈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기존 종목만 그냥 그대로 100% 들고 있으면 또 지루해요. 이 종목 언제 본전 오나 이러면서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을 조금 만들어서 지금 살아있는 종목을 좀 사가지고 숨을 좀 돌리는 거예요. 매매를 좀 하는 거죠. 네. 주식하는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하루에 뭐 1억, 뭐 5천만 원씩 벌 때 그때가 아니라 매일매일 1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현금 생겨서 다음 거 살 거 생겨 다음 종목을 살 수 있는 현금 생겼을 때가 제일 좋아요. 물론 이제 수익을 좀 내고 팔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니까요. 네. 뭐 사지 이러면서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투매가 세게 나오면 종목에다 아까 질환지교 시큐리티처럼 박살난 것도 많아요. 그거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잘 해놨으면 그 중에 반드시 올라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그걸 좀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걸 사가지고 수익을 좀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쁜 거예요. 갖고 있는 것 중에 올라오는 거 잘 체크해 놓고 내가 이걸 팔아서 현금 생기면 어디로 갈지 미리미리 보고 다니는 거예요.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이거 무슨 땅이냐 이러는 사람이 있고, 땅을 사고 싶은데 지금 돈이 묶여서 돈이 없어요. 하지만 돈이 생길 걸 대비해서 땅을 미리 봐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중에 좋은 땅을 사겠습니까? 그죠? 똑같이 돈이 묶여서 돈은 없지만 그래 돈 생길 거야. 그러면서 시간 날 때 땅을 좀 많이 좋은 땅을 보러 다니신 분이 좋은 결과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체력을 좀 아끼셔라. 땅 보러 다니려면 여기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 세게 나왔으니까 땅 보러 다니시라는 얘기예요. 땅이 뭐예요? 우리 주식이니까, 그죠? 네, 말 그대로 주식을 보러 다니시면 돼요. 네. 땅 보러 다닐 때 뭐 지속도도 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뭘 때면 돼요?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 분 차트 네? 보면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이제 뭐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도 한번 보고, 옛날에 무슨 테마주로 왔나, 이거 거래 터졌나 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잘 보내시라는 얘기예요. 바닥 나왔나요? 네. 그런 소리 하셔도 돼요. 대신에 돈 못 봅니다. 장담하는데 네, 그런 사람 지금 돈 버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없다니까요. 네. 고수면 고수일수록 바닥 얘기를 잘 안 해요. 주변에 고수가 있어요? 그럼 물어보세요. 지금 바닥 나왔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기한다기보다 째려보겠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이제 네. 똑같이 대답해요. 고수일수록 나는 바닥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네. 살짝 뒤로 한 발 물러섭니다. 왠지 아세요? 진짜 모르니까. 공감 가셨으면 9번 찍어주시고. 이게 전문가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모른다고 얘기하면은 개인들이 싫어하는 게 있는데 나는 그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네.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편하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다 나왔다.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어디가 저점이다. 그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력만 알죠. 네. 아무튼 미리 현금 생길 때를 대비해서 네. 땅을 보러 댕기세요. 아셨죠? 자, 석탄 관련주도 보여드렸고, GS글로벌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내일 만약에 양봉 하나만 더 나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원래 있던 자리 다 회복한 거예요. 그럼 투매 끝, 그죠? 네. 투매 끝나고 정리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세력 마음인 거예요. 이제 올릴까 말까. 왜냐하면 가스는요. 가스 테마주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였어요? GSE 대성에너지죠. 여기는 한 번, 그죠? 한 번 반, 두 번, 파동만 따지면 총 4개 나왔어요. 4개. 거래를 보면 알죠. 하나, 둘, 셋, 네 번 나왔어요. 대성에너지 하나, 둘, 3번 나왔죠. 이건 너무 작아서 제외하고 크게 보면 3번이죠. 그러면 이게 그 큰 파동이 3번 나오면요, 이거 안 하는 게 맞아요. 네, 뭐 4번, 5번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기 로또를 샀는데 살 때마다 당첨되시는 확률이랑 거의 똑같아요. 파동이 이렇게 크게 3번 나왔으면 안 건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비유 많이 들었죠. 네, 중고차로 따지면 택시라니까요. 네, 한 30만 킬로, 50만 킬로 탄 택시. 겉은 멀쩡한데 속은 이제 폐차야 지금. 겉은 번지를 하잖아요, 그죠? 영업용 차니까. 근데 너무 많이 탄 거예요. 30만 킬로 이상 탄 거예요. 누가 써요, 그걸? 아니면 저기 요즘에 침수차. 차가 물에 잠기면은 고장 나서 못 쓰죠. 네.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겉은 번드르르한데 속은 너무 적이 된 거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좀 추천 안 하잖아요. 네. 좋게 얘기 안 하죠, 그죠? 근데 아까 어디 있어요? GS글로벌 한 번 했어요. 한 번. 이해되셨나요? 한 번. 앞으로 지켜보시라는 얘기예요.
GS 글로벌 말고 KPF. 이게 차트가 좀 더 괜찮죠. 근데 보세요. 최근에 그렇게 우리나라 주식이 폭락나고 그래도 별로 안 떨어졌어요. 버티다가 오늘 양봉 나왔어요. 심지어 시간에서 상승 나오고. 차트 어때요? 예쁘죠? 네? 이게 뭐겠어요? 차트는 크게 보는 거예요. 제발 휴대폰으로 차트 좀 그만 보세요. 네. 이거 안 보여요. 휴대폰으로 보면 이거 안 보인다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박스권에 gat혀 있다가 대량거래 터뜨려서 올려놨네요. 요번처럼 이 흉악한 장에도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었잖아요. 네? 안 예뻐 보이세요? 난 이게 예뻐 보이는데. 네. 그죠? 네. BPS가 정부 가치인데 9,000원이래 지금 9,000원. 근데 6,000원. 싸네요. 이건 아니. 옛날에 국제유가 올라갈 때 난리 났던 종목이 왜 갖고 왔어요? 석탄이니까. 뭐 국제유가 올라가면 석탄 안 올라가겠어요?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곡물, 에너지 이쪽은 잘 보시라고. 석탄 쪽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석탄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변동성이 계속 있어요. 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그 금요일날 뭐 마무리 좀 줘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금요일날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자 3.3% 급등이 나왔는데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때보다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더 터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저점을 깼던 거를 어때요? 네, 다시 회복시키면서 강하게 안으로 들어갔죠. 네. 네, 강하게 상승 나왔죠, 그죠? 네. 맨날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만 보니까 쌍바닥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내가 나스닥을 뭐라 그랬잖아, 나스닥을. 나스닥을 보면 어때요? 전저점은 잠깐 그 자이언트 스텝 할 때 있죠? 잠깐 깼다가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래 터트리면서. 거래가 이거 엄청나게 터진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엄청나게 터진 거예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의 주식들 애플이랑 그런 걸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애플 바로 뜨네. 전저점 살짝 건드려서 언제요?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한다고? 그때 살짝 건드린 다음에 전 세계 투자자들 패닉에 빠지게 한 다음에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멀쩡하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냥 미국 쪽을 보면은 불안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이 하도 많이 빠지니까 걔네들 투명화가 세게 나와서 그랬던 거죠. 이해가세요? 우리나라 증시 너무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무튼 근데 나스닥 지수가 세게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 아니면 살짝 꺾었다 갈지는 100% 모릅니다. 바닥은 전 나왔다고 봐요. 바닥은 나왔다고 보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질 거냐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죠? 항상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 정도까지면 할 만큼 다 했어요. 네. 근데 마무리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5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변동성이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안 좋은 뉴스 그대로 다 살아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편안하지가 않거든요. 네. 세력들도 절대로 개인들한테 당기고 오고 절대로 잘 안 먹여주려고 할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변동성이 심하겠죠. 시장심리도 불안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하고 싶으면 단기하고 스윙을 하고 싶으면 스윙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얘기해 드릴게요. 단타 치고 싶다 단타만 치세요. 스윙으로 가고 싶다 스윙 중기 가고 싶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얘기예요. 스윙이면 스윙 중기면 중기 단기면 단기 딱 그거 하나만 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낙폭과 대주를 저는 샀는데 단기로 10% 20% 숙여놨는데 챙기고 싶기도 하고 더 갈 것 같아서 팔기도 싫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네, 어정쩡하죠? 어정쩡하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돼요. 아셨죠? 하나만 하세요. 둘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돈도 좀 벌고 재미도 있어요. 자,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둘 다 하고 싶어요. 예, 되게 많아요. 단타도 치면서 스윙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뭐 그런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자, 빨리 요거 얘기하고 마치자고요. 네. 오늘 다 못다한 얘기 내일 또 해드릴게요. 그런 분들 있죠. 단기도 하고 싶고 스윙도 같이 하고 싶고 있잖아요. 네.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계좌를 나눠서 하세요. 단기면 단기 계좌 하나, 스윙 계좌 하나 딱 만들어서 구분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한 계좌에서 같이 단기하고 스윙을 같이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가 뭔지 헷갈려요. 단타 치던 거 팔아가지고 스윙 종목 사고요.
수익 종목 팔아가고 단타를 사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게 좀 세게 표현을 하면 돼지우리가 돼 있어요. 돼지우리. 뭐가 뭔지를 모르는 정리정돈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시든가 두 개 다 하고 싶으면은 계좌를 분리해서 하세요. 계좌 하나 더 만드는 거 안 어렵습니다. 증권사에 전화 한번 하면 바로 만들어줍니다. 네? 아셨죠? 그냥 두 개 다 하고 싶으시면 하시되 계좌를 분리해서 하세요. 그 단기는 예를 들어 내가 투자 금액 1억이다. 수익은 한 70에서 80% 하는 거고 단기는 20, 30%만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단기 실력이 아직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투자 금액을 더 줄여서 소소하게 매매를 그리고 많이 하세요. 단기 계좌를 만들어서 100만 원씩 사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시라니까. 3%도 먹고 5%도 먹고 자꾸 해보세요. 애기들처럼. 그럼 실력 금방 늘어요. 그냥 샀다 하면은 상한가 할까봐 못 팔고 맨날 다 끌려 내려오고. 그래갖고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중장기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종목을 더 오래 들고 가요. 더 오래 들고 가. 그게 뭐예요 그게. 그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즐기세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좀 있을 거예요 당분간. 네. 그 변동성을 잘 이용해서 단타도 치고 갖고 있는 거 물타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아무거나 다 막 하셔도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현애한테 그랬다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돈 좀 구해오시라고. 응? 지금 아무거나 다 사도 된다. 네. 여러분들 전문가가 그 말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전문가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 쉬운가. 남들은 이제 와서라도 현금 만듭시다, 손절합시다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이상하게 생긴 전문가 하나가 돈 좀 구해오라고. 왜요? 주식 좀 더 사게. 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응? 그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말을 왜 했겠어요? 항상 이게 맞았거든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뭐 태어나자마자 아니면 뭐 대학교 좋은데 좋은 이런 관련과를 나와서 이렇게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의도 터지고 속아보고 그죠? 네. 맨날 바닥 잡는다고 별짓을 다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설명을 좀 유난히 좀 잘하는 부분은 제가 다 해봤던 거다. 고생을 많이 해봤다. 고생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생을 해봤으니까. 실수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실수를 많이 했고 많이 속아봤고 별짓을 다 해본 거예요. 신용도 써봤고. 네. 여러분들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거든요, 그게. 아무튼 이제 그 포지션을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단기면 단기, 수익이면 수익. 계좌 분리해서 하시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건데 짧게만 얘기하고 상세한 얘기 내일 해드릴 테니까 내일 들어오세요. 네. 반등이 나올 텐데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네. 지수가 먼저 세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지수를 끌어올리는 대형주가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차례가 오거든요. 개별주 테마주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니까 종목이 좀 늦게 올라온다고 올라오다가 다시 떨어진다고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앞에서 힘들게 버티셨죠? 손절 안 하고 그게 물거품이 돼요. 그때는 손해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으니까 안 팔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회복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급하게 먹으면 그걸 또 팔고 싶어져서 손절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알려드린 대로 종목이나 찾으시면서 땅을 보러 다니시라고요. 땅을. 어디로 갈까? 그러면 돈이 생겨요. 재테크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내가 돈돈돈 거리면서 막 이놈의 걸 팔아갖고 내 절로 가서 다 몰아버릴까 한번 해볼까 그렇게 돈돈돈 거리죠. 돈이 도망가요. 난 돈이 귀가 있다고 생각해. 귀가 있나봐요 진짜. 돈이 막 도망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딱 갖고 열심히 땅 보러 다니시고 노력을 해보세요. 뉴스 안 보고 노력을 해보시라니까. 그럼 돈이 와요. 아이고 여기 계셨네요 그러면서 누군데 돈이요 그러면서 이제 돈이 여러분한테 온다니까요. 네. 저도 이거 깨닫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많이 버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 아무튼 좀 편안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좀 전에 했던 얘기 있죠. 왜 조급해하면 안 되는지 그 얘기는 내일 해드릴게요. 지금 오늘 할 얘기를 다 못했어요. 네. 아까 그랬잖아요. 좀 할 얘기가 많다고. 자, 내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김 실장님이 대통령 순방수혜주 그런 거 한다고 하거든요. 잠깐만요. 네. 이분이 테마주 이런 거 전문이세요. 네. 네, 보시면 대통령 해외 순방 궁금하시겠죠, 그죠?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주 브리핑 원자력하고 기타 등등 또 있거든요. 네, 들어가서 들으세요. 네, 복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종목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유일한 여자 전문가시거든요. 네. 아무튼
여자분들이 또 섬세하시지 않습니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가서 메모 잘 하시면서 잘 들으세요. 제 방송은 메모할 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김 시장님 방송 메모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으실 거예요.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아무튼 이제 그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